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스케치도와 전개도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스케치도의 종류와 전개도의 종류는 한 번씩 알아두시고 가길 바랍니다. 먼저 스케치도입니다. 스케치도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종이에 빠르게 적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품을 고안하거나 설계할 때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을 구체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어떤 부품에 도면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좀 더 쉽게 전달하고자 할 때 스케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케치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핸드법입니다. 척도에 관계없이 손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을 프리핸드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치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스케치도에서 프리핸드법이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대충 그려내고 이걸 이제 도면화하는 작업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케치가 되겠죠. 다음은 프린트법입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부품에 광명단이라고 하는 형광물질을 발라서 용지에 찍어내는 방법을 프린트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직접 프린트법이고요. 간접 프린트법이 있습니다. 용지에 면을 대고 연필로 문질러서 도형을 얻어내는 방법을 간접 프린트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부품에 광명단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라서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이죠. 마치 판화를 찍어내는 방법과 비슷하죠. 이걸 이제 직접 프린트법이라고 하고요. 간접 프린트법은 제품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로 문지르면 그 모양이 종이에 묻어나오게 되는 방법을 간접 프린트법이라고 합니다. 간접 프린트법은 우리 많이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100원짜리 동전 그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100원짜리 모양이 그대로 새겨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본뜨기법입니다. 본뜨기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직접법은 부품을 직접 용지 위에 놓고 윤곽을 연필로 본뜨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간접법은 납선이나 구리선 등을 이용해서 둥그런 부분에 윤곽을 대고 구부린 다음에 이 선을 다시 용지 위에 두고 본뜨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이 간접법은 회전체나 굴러갈 수 있는 물체들을 본뜰 때 자주 사용하죠. 그림을 보면 용지 위에 물품을 그대로 올려놨죠. 그리고 연필로 그 윤곽을 그리는 방법을 직접 본뜨기법이라고 합니다. 간접법은 이미 있는 물품에 구리선이나 납선을 이렇게 구부려서 형상을 먼저 만든 다음에요. 이걸 종이 위에 놓고 다시 연필로 그리는 방법을 간접 본뜨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사진 촬영법입니다. 스케치하는데 가장 형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부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면을 여러 장 사진으로 찍는 방법을 사진 촬영법이라고 합니다. 스케치도의 종류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각 종류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스케치도를 그리는 방법은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는 면을 파악해서 주투상도로 결정해서 스케치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치수나 가공법 그리고 재질 같은 여러 정보들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도면화할 때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스케치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표면에 광명단을 얇게 칠하고 종이를 눌러 대어서 실제 모양을 뜨는 스케치 방법을 물어봤죠. 광명단을 쓴다고 하면 프린트법이겠네요. 그 중에서도 직접 프린트법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전개도를 보겠습니다. 전개도는 3차원 형태의 물체를 2차원으로 펼쳐서 나타내는 걸 전개도라고 하죠. 전개도에는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징과 용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입니다.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는 평행체라고 하는 물체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평행체라고 하는 건 중심축의 나란한 직선을 표면에 그을 수 있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원기둥이나 각기둥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축은 이 가운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에 나란한 직선, 각 표면에 있는 직선이 이렇게 밑으로 그어보면 아래쪽 표면에 이어질 수가 있죠. 이러한 물체들을 평행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원기둥 그리고 각기둥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개 방법은 각 꼭지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면을 찾아서 점을 찍어 준 다음 각 점을 이어주면 평행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을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죠.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는 원기둥과 각기둥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입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한 점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걸 이제 방사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호나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전개시키는 방법을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원뿔이나 각뿔을 전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넓게 퍼지는 형식으로 전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 각뿔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방사형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은 원뿔이나 각뿔을 전개할 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입니다. 원뿔의 꼭지점이 도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원뿔이긴 한데 이렇게 잘려져 있을 때죠. 그때 사용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입니다. 그래서 원뿔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잘려져서 꼭지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러한 물체를 전개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이어지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이용한 전개도, 삼각형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전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개도는 평행선을 이용하는 방법, 방사선 이용하는 방법,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용도는 평행선을 이용할 때는 원기둥이나 각기둥을 전개할 때 많이 사용하죠. 방사선을 이용할 때는 원뿔이나 각뿔을 전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삼각형법은 원뿔을 전개할 때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고 있으면 꼭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원뿔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개도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고 각 종류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눈에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개한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림을 보니까 삼각형이 보여요. 큰 삼각형도 보이고 작은 삼각형도 보여. 그럼 눈치를 챌 수 있죠. 거기서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원뿔이긴 한데 어떤 뿔이죠? 잘려있는 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려있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삼각형법 전개가 적절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두 개의 면이 만나는 모양 그리기는 참고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긴 하지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리브라고 하는 직각으로 만나는 면의 그리기를 볼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쪽 판하고 이쪽 판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모양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끝에서 면이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쪽 라운드 값과 이 아래쪽에 있는 움푹 파여져 있는 이 라운드 값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라운드 값과 여기를 R1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라운드 값이 R2라고 해보죠. 얘가 같을 경우에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직선으로 멈추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R1이 이 위에 있는 라인이 현저하게 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오므려집니다. 끝이 이렇게 오므리는 형태가 나와서 끝을 오므리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R2가 커지는 경우에는 여기 아래 부분이 너무 이렇게 넓어져서 끝으로 갈수록 퍼지는, R2에 의해서 퍼지는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끝이 펴지는 그림을 그려주게 되죠. 그래서 곡면이나 평면이 교차하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진 부분을 상관선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선을 그려주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R1과 R2가 같은 경우 여기는 R1이라고 하고 여기는 R2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본 게 있죠. 이거 사실은 해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해칭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단면도라고 하는데 어떤 단면도라고 할까요?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하죠. 이 부분의 면을 잘라서 90도를 돌려서 보여준 단면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90도를 보여준 단면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면도의 표시 모양은 그렇고 R1과 R2가 같을 때는 직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띄워서 있는 게 맞습니다. 다음 R1과 R2 중에서 아래 것이 더 클 때에는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벌어져서 직선이 이렇게 남게 되게. 그 다음 R1과 R2 중에서 R1이 클 경우, 위에 있는 것이 클 경우는 오므려지게 되죠. 오므려지게 돼서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도의 종류 그리고 전개도의 종류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것의 그리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눈에 익혀보는 게 좋겠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